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를 비롯한 3개 기독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계가 관심을 가져온 8가지 공공정책을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질의해 발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 환경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 소송에 휘말렸던 최병석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기독교계가 관심을 가져온 안건에 대해 각 정당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저출산 문제 대책과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 대책 등에 대해 각 정당은 어떤 해답을 제시했을까요? 조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한국교계 국회 평신도 5단체 협의회 등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독교계가 관심을 기울여온 사안들을 정리한 기독교 공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과 근대 문화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책,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 문제 대처 방안, 자살 예방 등 생명 존중, 그리고 중독 예방과 치료 등 모두 8가지입니다. 3개 단체는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아 8가지 기독교 공공정책을 마련했다며 이에 실천을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하나,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정치권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3개 기독교 단체는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각 정당들로부터 답변을 받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4개 정당이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저출산 탈피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민관협력 출산장려위원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인구투자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은 청년 실업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 폐해에 대한 각 정당의 대책도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폐해와 국민적 원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사이비 집단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해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4개 정당 모두 반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정당들은 공통으로 생명 존중 사회 건설과 민생 치안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온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전환의 변혁기로 불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인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개최한 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평화가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 협력의 활성화가 다시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가 경협을 촉진하고 경협 활성화가 다시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남북 간 평화와 경협의 선순환 구조는 동북아 영내의 평화 및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 창출을 추동하는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과 북이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남과 북의 동반 성장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남북 백두대 간 생태관광협력 사업 등도 제안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특히 남북 경제협력 성공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남한의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양극화 문제는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해 통일이나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한 동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에 대한 교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 통합은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국민 통합은 남북 경협과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포럼에서는 종교인들의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남과 북의 종교인들이 분단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내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경우, 북한의 경우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종교가 해야 하는 일은 조건 없이 평화에 투자하는 일. 그 평화는 나의 투자만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평화다. 박 목사는 통일이라는 체제보다 더 중요한 건 평화라는 가치라며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 헌신하는 것이 오늘날 한반도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오늘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창조세계 보존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후변화의 땅에 에너지 정의를 심어라라는 주제로 드린 환경주일 연합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맹종한 나머지 모든 생명을 고통스럽게 한 점을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람과 물을 통해 풍성한 에너지를 주셨다며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서 벗어나 은총으로 사는 일에 앞장서는 생명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올해 녹색교회로는 가재울 녹색교회와 새사랑교회, 여수 갈릴리교회 등 10개 교회가 선정돼 수상했습니다. 이번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를 만나봅니다. 20년 가까이 환경운동가로 활동해온 최병성 목사는 한 초등학교 앞에 환경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가 해당 업체의 고소로 5년의 구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법원은 환경 파괴에 맞서 싸운 최 목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멘트 제조 공정의 유해성을 알리는 등 20년 가까이 환경운동에 힘써온 최병성 목사. 최 목사는 조용히 집필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로 4년 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이곳으로 이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과 한 업체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와 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가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인데 시멘트 제조 공정 문제로 오랫동안 싸워온 최 목사로선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분야다 보니까 또 마침 주민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환경의 식생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콘크리트를 알고 있다 보니까 아주 절묘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일로 끌어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조용히 살고 싶어서 왔는데 왜 그것도 내가 조금 연관이 있는 이런 문제고. 최병성 목사는 초등학교 앞에 환경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4년째 건축 반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 허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용인시가 건축 허가를 해줬으나 실제 상당한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해줬고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해줬으니까 용인시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실제 건물은 폐수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시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거죠. 최 목사와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건축 허가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용인시는 2016년 7월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서 연구소 공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업체 측은 최 목사를 비롯한 주민 50여 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SNS를 중심으로 최 목사를 돕기 위해 무죄 탄원서 서명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최근 최 목사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연구소 반대 운동도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용인의 난개발 전체가 부각됐고 그래서 용인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내 판결을 통해서 전국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시민의 권리를 인정해준 정말 최초의 아주 멋진 판결이다라는 거고요. 최 목사는 집을 짓는 과정, 특히 콘크리트 혼화재에 수많은 유해 화학 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제조 기준은 물론 관리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라면서 향후 콘크리트 혼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거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들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걸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면 바로 콘크리트 혼화재의 제가 쓰레기 시멘트 안전성을 문제제기 삼았던 것처럼 콘크리트 혼화재 제조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공론화시킬 거고 안전 기준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한편 최 목사와 주민들은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뒤집고 업체 측 손을 들어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2년차 정기총회가 오늘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신학적 논란이 있는 인터콥 선교회와 관련해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전국 교회에 배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성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인터콥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학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성총회는 또 교단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장이나 총무를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 고발할 경우는 총회 재판위에 자동으로 기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례교인 나이 자격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 준비에 들어갈 만큼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뜻이겠죠. 이런 가운데 충남 천안의 한 대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한 주택 청약 통장을 선물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1학년 학생들이 부동산 권리 분석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생소한 전문 용어가 많지만 교수님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원룸이요. 경매 넘어갔대요, 경매. 그래가지고 내가 전세 지금 1억 1천만 원 살고 있는데요. 이거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부동산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학생들 모두 주택 청약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윤예지 학생은 이 통장 덕분에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저희한테 장학금 차원에서 선물을 해주신 건데 그 청약 통장을 받았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진 주택 청약 통장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선물한 겁니다. 교수들은 2만 원씩 입금해 개설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을 30여 명의 학과 학생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미래의 금융, 부동산 전문가로 살아갈 제자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작은 금액이지만 시드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좀 더 어떤 내 집 마련이라든가 또 전공에 대한 또 깊은 이해도 또 가질 수가 있고요. 통장을 갖게 되면 또 매월 조금씩 또 저축을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힘도 키울 수도 있고.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는 앞으로도 학과 발전기금으로 신입생 전원에게 주택 청약 통장을 선물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수들의 사랑이 담긴 주택 청약 통장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성폭력 상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성폭력 상담 전화는 전문 상담사인 이두경 목사가 담당하며 6월 한 달은 시범 기간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희망나무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성폭력 추방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표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발표한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 종교시설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 경우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이 주관하는 종교 활동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공표한 것은 지난 2월 종교 사무조례 수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7회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성평등, 인권조례 폐지안 등 11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합창단인 대구라온 휘일문화예술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랑나눔 대축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라온 휘일문화예술단을 비롯해 클로버 합창단과 에바다 선교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제주 CBS가 조이포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찬양 사역자 최인혁, 송정미 씨가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